8급 국회직 영어 문제 구성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총 25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출제 비율표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년치 출제 비율을 합산한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독해가 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문법이 20%, 어휘가 16% 순의 비율로 출제됐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특히 직전 시험이었던 22년에는 전 영역에 걸쳐서 난이도가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는 기조에 맞게 지난 3년간은 독해 16문제, 문법 5문제, 어휘 4문제로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죠. 그러나 난이도는 언제 다시 높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평소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난이도가 높아져도 원래 풀던 난이도니까 적응해서 풀고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만약에 문제들이 혹시 쉽게 출제가 되면 체감 난이도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점수를 맞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독해 문제가 해마다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험입니다. 특히 2016년에는 독해 문제만 20문제, 80% 비율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해 준비 철저하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좀 더 세부적인 출제 경향을 알아볼게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는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물어보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설명한 국회직 8급 영어처럼 전략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과감히 포기해야 할 문제를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라면 더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최근 10개년 출제 경향 상색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4문제 내외로 출제되고 있고 어휘와 수거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어휘가 많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제 비중도 그렇고 수거 문제는 나오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수거보다 어휘의 무게를 더 많이 두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우선 밑줄 유형의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밑줄의 어휘와 보기의 어휘를 모두 알고 있다면 그냥 동의어를 고르면 되겠죠. 근데 혹시 밑줄 어휘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문맥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줄 어휘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도 필요한 영역이겠죠. 그 다음 유형은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문맥상 가장 적합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죠. 해석을 하려면 빈칸 앞뒤의 어휘들도 알아야 되고 보기의 어휘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밑줄 유형의 어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독해와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의 지문을 논문이나 칼럼이나 전공 서적 등에서 발췌하기 때문에 밑줄 어휘, 보기 어휘 모두가 어려운 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시면 밑줄이나 빈칸 어느 한쪽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 3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면 내년에는 빈칸 유형의 문제가 조금 더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문법 문제 세부 출제 경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문법 주요 단원들의 포인트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법 이론 전 영역에서 고루 출제되고 있지만 최근 3개년을 보시면 분사는 3회 연속, 부정사와 수일치는 2회 연속 출제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동사와 문장 구조 파악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밑줄 유형의 문제, 그리고 이와 같은 정비문 찾기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문법 문제가 밑줄 형태의 문제만 출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비문 찾기의 유형의 문제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 문제 유형은 사실 빈칸 문제도 있고요. 영작 문제 유형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4개년 통계를 보시면 빈칸이나 영작 문제는 출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 밑줄 문제와 정비문 찾기 유형의 문제로 문법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생활영어 출제 경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2017년에 단 한 문제만 출제됐습니다. 최근 5년간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내년에 또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영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생활영어는 확률상 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해 문제 세부 출제 경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독해 문제는 평균 16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 지문의 분야를 분석해보면 인문학 61%, 사회과학 25%, 자연, 생명, 응용과학 14%의 순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 서적이나 신문 기사, 논문 등의 글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만 예로 들자면 20년도 25번 독해 문제가 그렇죠. 형태적으로 보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유형 문제가 38%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글의 일관성을 묻는 문제들, 글의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나 아니면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제를 삭제하는 그런 유형들 모두 합해서 25%로 출제가 됐고요.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제는 20%,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를 묻는 문제가 11%,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이 6%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빈칸 추론 문제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해마다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많은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그 이외에는 출제 비중이 높은 순으로 독해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8급 국회직 영어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파트별 학습 포인트와 문제 선별 및 시간 배분, 각 영역마다 전략적으로 몇 점씩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